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아침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면서요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 낮았고요. 또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역시 일교차가 크죠. 그런 만큼 건강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단풍 정말 더 진하게 물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고울 것이란 또 예보도 있습니다. 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음주운전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송기헌 의원 연결해서요. 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남부 하나센터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전동 킥보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죠. 그 원인과 좀 향후 좀 고민을 해야 될 방향,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10월 16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달에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9월의 강원특별자치도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이 65.4%로 전년 동월 대비 1.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도내 취업자 수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이 는 것입니다. 원주시는 오늘까지 혁기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111번 혁기버스 노선 정류장에서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버스의 이용 현황과 혁기버스 이용 만족도 등 15개 항목을 면접 조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강원경찰청과 원주의료원은 오늘 주치의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주치의자 보호시설과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경찰은 인력을 상시 배치해 주치의자 보호와 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경찰은 의료원 내 사무공간 정비가 되면 근무자를 배치해서 11월 중순부터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최근 국회에서요 차량의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이 2021년도에 이 대표 발의한 지 2년 6개월 만인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송기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법안이 이제 통과되었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네. 좀 신기해하고요.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 담고 있습니까? 이제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하려면, 네. 시동 잠금 장치, 그러니까 음주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그런 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차량 내에 네네. 우리가 뭐 음주 측정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정돼서 이제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기계적으로요. 이제 호흡을 하고 호흡을 해서 이게 음주가 아니라고 돼야지만 시동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다양하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장비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 법에 따라서 자동 강제 부착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이런 데서도 계속 다 시행되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지난
6일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발의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죠. 네. 이게 뭐 바로 시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유예 기간이 있는 겁니까? 1년의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요. 네, 내년 10월 정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그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취득해서 운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은 네네.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네네. 앞으로 단속 예정인 분들이 이제 해당되는 건가요? 뭐든지 어느 분이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시행이 되는데 1년 뒤에도 음주운전으로 이제 적발돼서 예. 적발된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위반을 해가지고 네. 운전면허 취소 처벌을 받은 사람 아하. 이런 분들이 다시 이제 운전면허 취득해서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예.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하는 예.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정리를 그렇지 하면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5년 전에 한번 이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어요. 예. 그랬다가 5년 이내에 또 네. 다시 적발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때, 예, 다시 취소되었을 때,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운전을 하려고 하면 이 네. 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또 정지 수준이 있고 또 취소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취소 정도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되었을 때 네. 해당된다는 거로군요.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면, 예, 예. 그때는 이제 이런 장치를 해야지만 취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유예 기간이 이제 1년 정도 이제 후에. 예.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장비 도입도 해야 되고요. 네네. 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장비는 이제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예, 예. 문제는 이제 이게 대략 한 2,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하, 예. 비용은. 근데 이것을 이제 장치하는 이 제도도 좀 만들어야 되고, 통보하는 거, 제도적인 이제 부수적인 것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운전면허 취득할 때 확인하는 절차도 있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그 기간이 필요해서 네. 1년 정도 이제 유예 기간을 뒀고요. 예. 내년 10월에 아마 시행될 거. 내년 10월부터요. 예. 네. 이 가격대도 상당하겠군요. 네, 운전면허 이게 사실 제가 왜 그러냐면 예. 제가 보니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분들이 한 40%가 재범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셨다가 다시 또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이 40%가 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분들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서 하시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좀 어느 정도 객관적 담보는 돼야지만 네. 운전면허를 다시 내드리고 운전을 하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건부 면허가 이제 발급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조건부는 아니고 예. 이 선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선제가 전제가 되는 거죠. 예, 예. 이런 분들은 면허를 받으려면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건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거 외에 다른 네. 자동차는 이제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적발이 되면은 네네. 만약에 이런 그 설치된 자동차만이 아니고 다른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제 적발이 되었다. 뭐 네. 어떤 처벌 규정이 또 이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 형사처벌을 받도록 무면허에 준해서 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는 처벌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뭐 무면허 운전이나 같은 거로군요. 뭐 만약에 다른 자동차를 몰았을 그렇습니다. 때는요. 이게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법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외국의 경우도 음주운전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사고 자체가 한 3%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3% 정도요? 전체적으로 음주운전뿐 아니라 네네. 사고 자체가. 예. 재범률이 한 70% 줄고요. 사고 자체도 3% 주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해외의 경우 이미 그 적용된 사례가 이제 상당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게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하급되어 있고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가 1986년에 최초로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이 법을. 네. 현재 50개 모든 주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예. 캐나다, 호주,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OECD 국가의 이제 상당수가 이미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2년 반 전에 네. 2021년 4월에 이제 이 법안을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이제 좀 굉장히 늦게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또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떤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그래서 비용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것이냐, 아니면 일부 지원하도록 할 것이냐. 네. 그러면 아니면 또 이거 이번에 경우 어떻게 좀 이걸 제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것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 점이 정말 궁금하군요.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지원이 아예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음주운전자 본인이 재범을 하신 분이 예. 다시 운전면허 취득하려면 이 정도는 부담하셔야 된다. 이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범을 해서 이런 그 장비를 설치하는데 뭘 또 이제 지원까지 하느냐는 좀 약간의 괘씸죄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사회적 비용으로 할 건 아니다. 네.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국회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경찰청 통계더군요. 이 재범률이 2018년에 51.2%, 2019년에 43.7, 2020년에 45.4, 2021년에 44.5.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뭐 절반에서 40% 이상은 꾸준히 이게 계속해서 이걸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처벌만 가도 이게 저게 금지가 안 되는, 방지가 안 되는 유형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알겠습니다. 이게 뭐 내년 10월부터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음주운전 이 재범률이 좀 상당히 줄지 않을까라도 기대도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실질적으로 뭐 경찰이 또 적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상 이게 실제로 또 적발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예상치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100% 이걸 막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장치가 설치됐을 때 그 차량을 본인이 그 차량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일반적으로 이게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조를 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0%는 이것을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정도는 감소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한 70%의 재범률이 줄어들었다는, 재범이 줄었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효과는 적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서요. 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5년 이내에 또 적발되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운전하지 않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은 뭐 그거는 뭐 좀 불가능한 것이고, 이런 방안이라도 강구한다는 사실이 좀 현실적으로 좀 슬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음주운전이 없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강원 남부 하나센터에서는요, 지역 내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해서는 고령자 돌봄 멘토링 농록단을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 돌봄 체계가 부족한 1인 가구 북한 이탈 주민들의 상황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이 최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 남부 하나센터 이제 원주에 위치해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 대해서는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좀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강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은 약 500여 명인데요. 최근 강원으로 전입하는 북한 이탈 주민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지만 강원 남부 하나센터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의 지역 적응을 위한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는 멘토링 프로그램 농록단이라는 봉사단을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농록단은 홀로 지내는 고령자 북한 이탈 주민의 집 문을 두드려서 근황을 살피자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1인 가구 고령자 북한 이탈 주민의 고독사와 같은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봉사자들이 가정 방문과 안부 연락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문화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술 또 원예 키트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 참가자들은 평소 느끼던 외로움을 해소하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강원 남부 하나센터 김연아 사회복지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령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적다 보니까 이런 뜻깊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되게 모두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재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번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참여하시면 만족도가 커서 그 다음 해에도 참여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남북한 주민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교류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한테 봉사활동을 하시고 싶으신 분 해서 이런 분들이 동아리에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녹록단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이제 노크를 한다, 문을 두드린다. 이제 그것을 이제 상징화한 단체명이로군요. 또 이제 단순히 방문만이 아니고 이제 동아리 활동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동아리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은 남북한 주민의 요리 동아리인 만나다 남과 북 활동이 진행되는데요. 원주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남북의 대표 음식을 만들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륜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강원 남부 하나센터 실습실에서 요리를 진행하는데요. 매주 요리가 끝나면 조리한 음식을 지역 내 취약계층 주민 6가정에 전달하는 나눔 봉사까지 진행하면서 지역 통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활동에 대한 제약이 큰 북한 이탈 주민들은 평소 고독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활동성을 늘리고 또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걸 가장 좋은 부분으로 꼽고 있습니다. 활동 참가자들의 후기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혼자서 걱정이 있는 것보다 그래도 참여하면서 그림 그리기도 있고 또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물품도 만들고 이렇게 통도 마르고 꽃도 이렇게 만들면서 다양한 취미가 생김으로 너한테가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성취감도 있고 그래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너무 심심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는 데는 이렇게 참가하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양한 또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 참여율이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센터에서 이 봉사자들, 자원봉사자들을 좀 많이 또 모집하고 있다고요? 네, 또 센터에서는 연중 사업으로 지역의 초기 전입자를 돕는 정착 도우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 정착 도우미 봉사자를 1대1로 연결해서 6개월 동안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 봉사자는 지역 사회 안내자로서 북한 이탈 주민에게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 이용 방법과 같은 다양한 지역 적응을 위한 봉사를 하는데요. 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의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전동 킥보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에 뭐 헬멧도 안 쓰고 2명이, 뭐 심지어는 3명이 타고 가는 것까지 제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쯤 되면 뭐 고개 운전이죠. 그러면서 이 주행 그 킥보드만이 아니라 또 걷던 보행자까지도 함께 또 충돌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빌리티 플랫폼 처에 김현진 처장 연결하죠. 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이 전동 킥보드 지금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네, 도로교통법에서는 예. 개인형 이동 장치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네.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그런 교통수단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네.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개인형 이동 장치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수단으로 매우 활용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또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라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그 전동 킥보드의 개인형 이동 장치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게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면허가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예,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예. 운전면허증인가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요? 예.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많이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원동기 장치 면허증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좀 실태가 어떻습니까?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마 좀 따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는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도리어 그 무면허 운전자가 도리어 훨씬 더 많은 실태, 좀 현실과 좀 여러 가지 법규가 이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문제는 실제로 이게 그 사고로 이렇게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같은 경우 뭐 전국적인 현상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사고 발생 또 이제 부상자, 사상자 좀 추세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근 한 3년간을 한번 강원도 내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사고 발생은 20년에 13건이었다가 26건, 작년에는 36건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사상자도 20년에 한 15명에서 28명, 작년에는 38명까지 연평균 약 한 60% 이상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사고 발생은 조금 높고요. 사상자는 조금 낮은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강원도에 처음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게 좀 특이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작년에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또 사망까지 했었고요. 이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났을 때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최근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굉장히 증가했어요. 예. 그거에 따라서 또 사고 발생 건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막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네.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보면은 야간 시간대죠. 오후 7시 때 야간 퇴근 시간에 발생 빈도가 높고 또 다들 잘 예상하시겠지만 20대 19세 이하 젊은 이용자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많이 다치는 그런 신체 상해 부위를 보면 얼굴, 머리, 허리 이런 순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사고 유형으로 보면은 측면 충돌, 보도 통행 중에 발생한 사고가 많은데 또 전동 킥보드 혼자서 가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단독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단독 사고가 또 중요한 게 전체 사망 사고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원도 첫 사망 사고도 과속 방지턱을 넘다가 중심을 잃어서 넘어지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시고 타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라는 것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나 보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계속해서 이제 발생되고 이게 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그 원인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통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의 노면 상태가 불량하거나 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죠. 높은 주행 속도, 또 운전 및 기기 작동 미숙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한번 사고 건수가 많은 법규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새로운 또 이런 원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이런 안전모 미착용, 또 승차 인원 초과 이런 거를 포함하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뭐 절반 이상 되고요. 네. 그 뒤에 뭐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시속 25km 미만으로 운행되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이제 정의 내렸습니다만은 이 속도 제한은 뭐 기구에 이렇게 딱 이제 설정돼 있는 겁니까? 예, 저희가 뭐 빌려서 타는 그런 공공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지만은 25km 이게 실제로 체감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르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사고 예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한번 타보셨으면 25km는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빨라요. 예. 제가 자전거를 타봐서 압니다. 예. 좀 최우선으로 조심해야 될 점 어떤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동 킥보드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굉장히 높고요. 바퀴가 되게 작습니다. 네. 그래서 조그마한 이런 작은 요철이나 장애물에도 쉽게 이제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사고 발생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께서는 이제 전동 킥보드가 어떤 뭐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장난감이라기보다는 교통수단이다. 교통수단으로 생각하셔서 알겠습니다. 안전장구 구비하고 법규를 잘 준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김현진 차장이었습니다.